우선 구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 30분, 40분을 계속 어지러워요. 그리고 회전. 세상이 돌아. 그래서 계속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게 근데 처음에는요 한 번 발병이 되고 한 1년 만에 다시 재발 1년 만에 재발 근데 조금 지나니까 10개월 만에 재발 6개월 만에 재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재발이 되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를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 어지럼증을 느끼실 때 이 귀 때문에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귀를 보시게 되면 뇌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메니에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어지럼증에 관련된 거를 찾아낸 사람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메니에르를 처음 발견한 이 사람이 귀에 압력이 세지면서 물이 차네. 그러니까 처음에 메니에르는 피가 많이 차서 어지럽다 이렇게 판독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귀 안에는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도 있고요. 사람이 움직일 때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도 있고요. 균형에 관련된 이거를 우리가 귀에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렇게 돌았어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하고 귀 안쪽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지 않아요. 귀 안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메니에르라는 건 귀의 압력이 커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림프액이 귀 안에 들어있는 기관에 차 있거든요. 차 있는데 처음에 뇌림프라고 해갖고 이렇게 3개의 림프관이 있어요. 여기가 외림프, 바깥쪽에 있어서 외림프, 안쪽에 있어서 뇌림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림프라는 건 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액체의 양이 많아지고 압력이 세지면서 림프액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형을 유지하거나 내가 회전하거나 균형을 맞출 때 이 압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작용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지럽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메니에르를 귀고혈압이라고 해요.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림프액이 빵빵해진다. 그래서 귀고혈압이라고 해요. 고혈압이라는 건 뭐죠? 혈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데 이 조절을 할 때 첫 번째로 쓰는 게 나트륨을 빼낸다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니에르가 있는 사람들한테 수분을 충전하게 하거나 저염식을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약사님, 부산에 계시는 약사님이 논문을 쓰셨는데 귀로 판독을 하고 저희처럼 판독을 해가지고 메니에르를 고친, 침을 놔서 고친 게 아니라 판독으로 해서 영양에 관련된 요법을 쓰고 메니에르를 완치한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메니에르를 판독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자궁, 생식기 쪽이죠. 남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자궁이나 생식기 쪽에 압력이 세고 위에 압력이 세신 분들이 메니에르가 자주 오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안쪽에 있는 귀에 공간이 있어요. 림프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가 약해서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이 위로 솟아요. 위쪽으로 솟아서 뇌압 찬다고 그랬죠? 뇌압이 찰 때 같이 차요. 그래서 뇌압이 차신 분들 있죠. 그리고 머리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귀로 이 열을 빼거나 귀의 압력을 조절해서 뇌압을 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차면서요. 여기 압력이 빠져줘야 되는데 이 빠져지지 않고 압력이 귀로 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니에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엄마가 계속 메니에르가 다시 재발하고 메니에르가 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구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 30분, 40분을 계속 어지러워요. 그리고 회전. 세상이 돌아. 그래서 계속 병원에 실려가고 이게 근데 처음에는요 한 번 발병이 되고 한 1년 만에 다시 재발 1년 만에 재발 근데 조금 지나니까 10개월 만에 재발 6개월 만에 재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메니에르가 재발이 돼서 병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이번 달에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울면서 엄마를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일상생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를 한번 줘봐라 해갖고 봤더니 이 엄마가 체기가 엄청 심한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자궁이 없어요. 자궁을 적출했어요. 자궁을 적출하면 그러면 자궁 내압이 어떻게 차요? 이 자궁 내압이 찬 게 아니라요. 난소압이 차는 거예요. 여기 자궁 적출하면 어떻게 돼요? 표시 나죠. 근데 이 자궁이 없을 때 이 자궁 자리에 지방이 차요. 이 지방이 차면서 난소 압력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해줄 수는 없고 엄마니까 다구, 난소, 위, 심장, 그리고 뇌점, 뇌간, 훈점, 그리고 액태양정, 그 다음에 뇌이. 엄마가 당뇨가 계시니까 당뇨 체크하는 그 사열기로 이렇게 피 한 방울씩만 이렇게 빼줘. 엄마니까 그렇게 해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게 무섭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걸 붙여줘. 그래서 가가지고 해줬어요. 딱 10분 지나니까 엄마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메니에르 있을 때 물 마시잖아요. 다 토해요. 근데 물 한 모금만 줘봐.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니 엄마 먹지 말아봐봐. 기다려봐. 그렇게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귀를 사진 찍어서 다시 보내봐요 라고 했더니 위압이 빠졌어요. 위가 이렇게 빵빵했던 위압이 싹 빠지면서 물 한 모금만 적시듯이 드실 수 있게끔 해라. 그래가지고 드셨는데 그렇게 한 번 하고요. 1년 동안 재발이 안 됐어요. 내 몸에 압력이 차는 곳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메니에르는 낫기도 어렵지만 재발도 굉장히 잘 되는 병이지만요. 조절해서 될 수 있다. 그리고 메니에르는요. 대부분 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귀가 안 들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속에 잠겨서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압력이 세지면서 물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수영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누가 밖에서 부르면 어때요? 안 들리죠? 잘 안 들리죠? 근데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부풀었을 때 압력 때문에 난청이 생기고 이명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발병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병원에 가셔서 조금 조절을 하시거나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압력을 조금 빼주시면 이게 없이 지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귀죠? 빵빵하죠? 요렇게 귀가 빵빵해지면 메니에르가 와요. 요렇게 귀가 빵빵해지면 여기가 빵빵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게 정수리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머리 있는 쪽이 압력이 세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 귀의 압력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뇌압을 빼면서 귀 압력을 빼주시잖아요. 그러면 어지러웠던 게 가라앉아요. 우리가 모르면 무서운 병들이 되게 많지만 알면 괜찮은 병들이 되게 많거든요. 메니에르도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빠지면 좋아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